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북마크. 왜? 아니 근데 지난주는 잘 끄시더니 아니, 또 오늘 이번 주는 어디까지 안 길게 끄시네. 네, 오늘 이렇게 유쾌하게 텐션 쫙쫙 올려서 여러분의 북마크 첫 순서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반도 이슈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친근하게, 그리고 친숙하게 세상 가장 친절한 시사 토크, 바로 친톡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사가 딱딱하고 어렵다는 생각 과감하게 버리세요. Why not? Why not? 네, 오늘도 시사를 아주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실 친절 뇌생남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올해로 무려 28년 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시죠.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통, 여러분의 북마크가 애정하는 남자, 바로 이영종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절을 절친 삼은 남자 아, 예술이다. 멋있다, 멋있다. 네, 또 한 분은요. 한반도 정세의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 거기에 친절한 페이스까지 두루두루 다 갖춘 이 남자,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님이십니다. 하루도 친절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또 친다. 매트 생각해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스트레스에 매주 이거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겠어. 어쩌다 시작을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게, 대본도 없으신데 네. 언제 소장님과 평화 협정을 한번 맺자면 멘트 없이 그냥 가시는 걸로. 아, 자, 그리고 친톡 제5회 멤버도 빼놓을 수 없죠. 이제 얘 우리 식구예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친절하지 않다, 쉽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바로 노친톡에 올립니다. 한반도의 대탕트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 막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방송 보고 정말 빵 터진 게 친톡 울리는 동안에 네. 우리 두 분 표정 보셨어요? 네, 봤죠. 이야, 그렇게 공포 영화. 세상 신나실 수가 없다. 드디어 나는 드디어 MC가 걸렸다. 그렇지. 제가 처음으로 걸렸네요. 저희 어머님이 보시고 너가 그렇게 놀라더니 저분들도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뭐 두 분이 정말. 즐거우셨다면 야 그걸로 만족을. 토닥토닥. 어떡해. 자, 오늘은 또 누가 노친톡을 울릴지, 또 얼마나 재밌는 레전드 영상이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제발 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두 전문가분들뿐 아니라 저희 MC들도 친절 단단히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이후에 이번 주에 또다시 한반도 정세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죠. 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고난의 행군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요.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뭔지, 지금 북한 현지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고, 더불어 이를 통해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 변화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친절하고 딥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여 년 만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갑자기 북한에서 다시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 네, 평양에서 6일부터 사흘 동안 6차 당 세포비서대회라는 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를 했어요.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열었는데 8일 날 폐막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뭐 우리가 우연의 어떤 기대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이제 고난의 행군을 스타트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더욱 간구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 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으며 간단하게만 살짝 들어봐도 굉장히 비장한 느낌이 나는데, 이걸 얘기했던 아까 그 회의 이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세포대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포? 연애세포 얘기할 때 그런 세포 맞아요? 맞습니다. 그 세포. 연애세. 온몸에 이제 세포가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전국에 다 세포처럼 그 세포 비서들 아. 최말단의 이제 아. 책임자인 거예요. 한 5명, 10명 단위로 이제 책임지고 통제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세포 비서라고 하는 건데 아. 그 세포 비서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원래 뭐 바짝 군기 들어가지고 딱 있긴 하겠지만 네. 아 이거 근데 내가 가서 어떻게 이거 말을 전하나 고난의 행군이라 다시 아. 그 얘기 어떻게 전하나라는 생각들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고민이 많겠네. 그렇죠. 예컨대 이런 거죠. 그 재벌 대기업 회장님이 네. 직접 전사의 대리들 10,000명 모아놓고 직접 특별 워크숍을 한 거예요. 와닿는다. 좀 되게 심각해지셨어. 그 느낌이 와 오지 않아요? 옵니다. 확 왔어요. 옵니다. 네. 그 대리 입장에서 자기 밑에 데리고 있는 신입사원들 2-3명, 3-4명한테 가서 아. 회장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이건 꼭 해야 돼. 올해 회사에 힘들대.
보너스 없대. 그런데 성과 내야 된대.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심정이 군기가 들어있긴 했겠지만 아마 이거 도망가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청자분들도 고난의 행군하면 아마 뭐 꽃제비, 아사 이런 단어들 아마 떠올리실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1990년대 중후반, 97년, 98년 이때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 북한이 대홍수가 나고 그다음에 식량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황장엽 전 비서가 얘기했듯이 뭐 200~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더라.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한 것도 한 46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데 저도 그때 북중 접경 지역에 실제로 취재 때문에 갔었는데 중국 쪽으로 식량을 구하러 나오던 북한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죽고 이런 시신을 수습을 못해요. 그냥 막 둥둥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잖아요. 그거를 북한이 어떻게 극복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나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조금 안정이 됐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는데 김 위원장이 이번에 갑자기 야, 이 대책이 없다. 우연에 기댈 게 아니다. 이제 고난의 행군하자 이러니까 정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청천벽력에 이게 무슨 그러게요. 난리냐 이런 심정을 지금 갖고 아마 좀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고난의 행군 결정 발표 이후에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우려라든지 이런 게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진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이에요. 네. 홍주 씨 이거 어떤 사진 같으세요? 일단은 가족이 대가족 같아요. 그치?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요 흰 모자까지 6명이에요. 네. 예리하시다. 그리고 6명이었어요. 캐리어도 있고 네. 뭐 이 엄청 정도면 많네. 거의 이민 가는 수준 아닌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소장님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가운데 저 뒤에 있는 남성이 네. 블라디슬라프 소로킨이라는 평양에 주재하는 외우셨다. 러시아 대사관의 3등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월 말 러시아로 이제 귀임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평양을 떠나려고 그랬는데 항공편도 다 막히고 이래가지고 무려 32시간을 평양에서 북한 두만강역까지는 기차버스로 갔어요. 접경역까지는. 근데 거기서 열차나 차량을 제공이 안 되니까 이 차는 지금 기차 수리할 때 침목이나 이런 걸 싣고 움직이는 그 대차라는 건데 거기에다 이삿짐이랑 싣고 지금 보이는 사람은 6사람인데 3살짜리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기까지 있어요. 아, 세상에. 그래서 1km를 이렇게 그 대차로 밀어가지고 수동식으로 밀어가지고 셀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러시아 하산까지 도착해서 거기서 지금 블라디보스톡을 또 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정말 고난의 행군이 따로 진짜 이게 고난의 저분들이야말로 행군인데? 고난의 행군을 했네요. 야, 너무 힘들었겠다. 지금 보면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막 추운데 쌓이고 짐 다 싸들고 이렇게 힘들게 나가고 있잖아요. 탈출을 하고 있잖아요. 저 정도까지 해서 굳이 탈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북한 내부 상황이 썩 좋진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비상 방역 조치를 하고 일단 교역을 안 하잖아요. 네. 외부 물자가 안 들어오게 한다면은 뭐 대사관의 그 뭐 비상 식량이나 기본적으로 생필품들 쌓아놓은 것들을 소진하고 나면은 이 외교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겠네요. 러시아의 그 평양 주재 대사인 마체고라 대사가 마트에 가도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외국 대사관이나 이 외교관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체코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전원 또 철수를 하는 도저히 공간 유지가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죠. 아니 그나마 대우를 받는 외교관들이 그 정도면 지금 또 수도 평양의 상황이 그 정도라면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어떻겠어요? 네. 진짜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걱정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네. 근데 또 반대로 다른 의견도 있어요. 북한의 경제 사정이 최악은 아닐 것이다. 최악은 아니니까 이렇게 자기네들이 자력갱생을 외치겠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에 이제 사실상 집권을 한 이후에 그 뒤로부터 보면 북한의 사정이 좋아졌다. 평양 뭐 지방 다 좋아지고 전력 사정도 좋아지고 평양을 갔다 온 사람들이 뭐 밝아졌다. 다시 생기가 돈다. 김정은 위원장 시기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 경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북한 경제가 좀 나아진다 이런 얘기를
최근 들어와서는 좀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요? 우리 정부 당국자 또 뭐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같은 분 이런 분들이 5월에 북한의 좀 식량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 이런 경고를 지금 내고 있는 거는 뭔가 사정이 안 좋다는 거죠. 아마 지금 북한 경제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그 소리 들으면은 니들이 제재를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의 고난의 행군 발언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이 또 있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은 이러했고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주민들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잡아서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하겠다. 제가 그 방송 준비하느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세포비서대회에서 폐회사 네. 변론한 거를 어. 출력을 해봤는데 야, 조사를 해오셨구나. 깨알 같은 글씨로 무려 21쪽이에요. 이거를 보통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아나운서가 읽거든요. 그렇죠. 하나도 틀리지 야, 않고. 전 못해요. 네. 난 이거를 못해. 하는데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이 뭐냐. 10가지 주요 과업. 이거를 10가지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근데 그중에서 8번째가 청년 교양, 그리고 10번째가 반사회주의. 이게 이제 청년 교양하라는 건데 10개만 해도 어려운데 또 12가지 기본 품성. 아휴. 뭐 피곤하다. 당성, 원칙성, 이신작칙, 창발성, 군중성, 인간성 뭐 해가지고 12개 이런데 인간성까지요? 대부분 상당 부분은 청년 세포비서들 불러놓고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역시 그 북한판 이제 MZ세대,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 20, 30대를 좀 빨리 사상교양적으로 다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가장 좀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통이 울리는데? 제가 뭘 했다고요? 제가 뭘? 우리 소장님도 뭘 잘못하셨을까? 정말 억울합니다. 뭘까요? 아무 얘기도 안 하셨는데. 네. MZ 하려다가 MG 해서 그런가? 뭐지? 때문인가? 왜 울린 거지 근데?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신통 메시지 한번 일단 드러나 볼까요? 전 세계가 한류 하는데 북한 청년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어차피 한반도를 갖고 있는데 들여 만든 한류 문화를 무조건 음성 지원이 다 막는다니 되네? 이거 정말 불타오르네. 소장님한테 화난 거 아니에요. 쓰레기네 AI가. 저는 야. 또 걸린 줄 알고 정말 그랬구나. 너무 놀랐는데요. 경기를 저는 일으켰어요 아까. 처음으로 제가 이 노친톡과 친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소장님한테 화난 거 아니라고 하니까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맞아요. 와 근데 지금 노래 몇 개 나온 거야? DNA? DNA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피땀 눈물. 네, 피땀 눈물. 아미니? 우리 아미일 노친통 거예요. 아미일 거예요 아마. 네, 아마 노친통 말도 맞죠. 뭐 북한에도 BTS 밴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소장님. 그래요? 네. BTS 노래까지 알 정도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이런 방법으로 쪼아서 제재를 하겠다 이게 통할까요? 제대로 될까요? 우리도 누르고 하면 터져버리잖아요. 외부 세계와의 차단,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근을 못하게 하고 주민들을 내부 논리로만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드디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젊은 세대들의 사상교양 문제, 반동사상 배격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진 거는 맞죠. 근데 지금이 원시 시대도 아니고 이제 이 나라 가수가 저 나라에서 인기 있고 저 나라 가수가 이 나라에서 인기 있고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서 완벽하게 우리나라끼리만 똘똘 꽁꽁 문 닫고 이렇게 자력갱생을 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 교수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죠. 네. 이제 결국 북한이 이제 혁신과 개방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그냥 계속 지금 파먹고 있는 상황. 있는 파이가 안에서 계속 생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최고 지도자가 지금 고난의 행군 얘기를 직접 한다. 지금 바닥까지 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죠. 이제 이런 그 바닥을 박박 긁고 있는 상황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민들과 특히 영유아, 뭐 취약계층들 이 그 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도대체가 북한이 어떤 속내인지 우리가 뭐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하고도 우리 이제 교류 안 해, 얘기 안 해, 뭐 이렇게 닫아 걸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이것만큼 확고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고난의 행군 얘기하고
외부에 기대하지 않겠다, 우연을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해봤다는 거예요. 2018년도 19년 초까지 그래서 외부 사회랑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회담도 하고 좀 해봤는데 안 된다. 이제 기대, 우연 없다. 그냥 우리식으로 자력갱생으로 간다. 그냥 그 선언을 다시 한번 한 것이죠. 안타까운 거는 이제 북한의 그 폐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상당 부분 이어질 거라는 거. 어떤 남북 관계 교류, 개선 이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 별로 없다는 거. 이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도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은 체제가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올 수도 있게. 그래서 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북한의 김일국 올림픽 위원장 거기하고 소통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런 노력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기울여 나갈 겁니다. 그리고 대북 인도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또 돌파구를 여는 방법. 근데 네. 결국은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의 호응인데 과연 고난의 행군을 선언한 이 이후에 북한이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냐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아, 우리가 매 시간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한반도 평화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다. 가시밭길이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하나 쉬운 게 없잖아요. 그치만 또 쉽게 온 행운은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얘기도 있고 또 반대로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견고하게 쌓은 건물은 수천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도 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착륙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